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G세대는 말레이시아에서 K-팝 팬이 되기 위해 6가지 피할 수 없는 고군분투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란 제목의 말레이시아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클래스 TV에서 한류 해외 소식을 전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한류가 나이 어린 젊은 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수적이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시간이 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뭔가 새로운 신선한 문화를 찾아 능동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한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겨울 연가로 시작되는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한류 신드롬이 일어났지만 그 중년 여성의 손에 이끌려 한류 콘서트를 보거나 K-드라마를 보던 자녀 세대가 요즘은 한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한류 통계를 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 세 나라가 한류의 정착 단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류의 역사가 깊고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도 기성세대들은 아직까지 한류 문화 특히 K-팝을 받아들이기에는 세대 차이, 트렌드 차이가 클 것입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기사는 그런 MZ세대들이 한류를 접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K-팝 팬이 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토카드 수집부터 콘서트 티켓 스크램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K-팝 팬들은 극복해야 할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도전 가운데 말레이시아 K-팝 팬들에게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투쟁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K-팝 팬이라면 계속해서 다음 투쟁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새로운 콘텐츠나 자막이 있는 콘텐츠를 한없이 기다립니다. 뮤직비디오부터 인터뷰, 예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K-팝 그룹과 아이돌은 우리를 사로잡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오래된 콘텐츠를 따라잡으면 새로운 콘텐츠가 제공되기 전까지 한없이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콘텐츠의 정식 출시를 기다릴 수 없는 팬의 경우 일반적으로 길고 긴 기다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드디어 기다리던 콘텐츠가 공개되면 한국어를 못하는 말레이시아 팬들이 자막과 번역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가. 두 번째, 판단력이 없는 친척과 K-팝 다루기. 제 친척들은 K-팝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과 돈 낭비라고 생각하고 대신 공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K-팝 팬이 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모든 K-팝 질문과 판단적인 말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이 아이돌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쓰지? 한국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좋아해?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완전히 똑같아 보인다. 나를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세요. 세 번째, 한국어 말하기, 어색한 대화. 나는 한국 드라마에서 미안해, 잠깐만, 장난해 같은 한국말을 몇 개 배웠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다의 일부 한국어 문구는 안타깝게도 제 친구들은 한국말을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응? 뭐라고? 라고 말하는 게 일상입니다. 종종 K-팝 팬들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어와 어휘를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땐 말레이시아 로자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K-드라마에서 새로운 습관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가끔 라면을 먹으면서 후루룩 소리를 내는 등 드라마에서 본 버릇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릅니다. 엄마는 항상 내가 무례하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우리의 활동에 몇 가지 한국어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도 K-팝 팬들은 때때로 다음과 같은 K-드라마의 습관을 집어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컵라면 뚜껑을 원뿔 모양으로 접어 미니 접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거나 마실 때 큰 소리로 후루룩. 그리고 물론 말레이시아에서의 위해 습관 중 일부에 익숙해진다면 비판적인 시선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 열광하는 현지 팬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슈퍼 유명 아티스트의 팬이 아닌 이상 말레이시아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현지 팬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 스트림을 시청하고 콘서트에 혼자 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새로운 K-팝 팬은 과거 이벤트를 놓치거나 팬그룹 사이의 일부 내부 농담으로 인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보자는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이 아이돌의 진정한 팬인지 여부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충동 구매.
포스터, 의상, 펜라이트 등 아이돌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구매하는 통제할 수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나는 봉제 인형, 액세서리,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브랜드와 같은 원격으로만 연결되는 품목에 관심이 쏠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상품 매장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K-팝 팬들은 종종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를 하고 비싼 국제 배송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사랑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K-팝 팬이 되는 것은 진정으로 보람 있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K-팝 팬덤의 일원이라면 희소식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멋진 소식 덕분에 말레이시아 팬들은 K-팝 또는 K-드라마에 대한 모든 것을 계속 사랑하고 한국 기념품 컬렉션을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기사가 한류 팬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면 겪게 되는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K-팝 팬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대의 트렌드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재밌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서태지 아이들이 한창 인기 있을 때 과연 내가 나이가 먹어도 서태지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의 기성세대처럼 트로트를 듣고 있을까? 나이가 들다 보니 서태지 아이들은 고전이 되었고 아직도 새로운 K-팝을 듣는 나를 보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요. 한편으론 말레이시아의 MZ세대의 한류에 대한 고민은 그냥 한류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 보여서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